쌤이 명제부터 질문들을 조금 해보자. 유형별로 하나씩 물어볼 테니까 해봐. 유형 5번. 유형 5번에 17번. 그러니까 일단은 유형 5번에서 중요한 게 17번을 하긴 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P명 Q이다 형태의 명제에서 참거짓을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인지 부분집합이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P명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될 거야. 누구 때문에 거짓이 되냐면 P 중에서 Q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얘 때문에 거짓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의 집합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P차 집합 Q로 찾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여기 17번에서도 마찬가지로 not P이면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관리를 찾으려면 얘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지 얘의 진리집합이 Q지.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지. 됐어? 또는 그냥 단순히 요집합에서 찾아주면 되는데 또는 그냥 단순히 얘의 영역을 수직선에 나타내고 얘의 영역을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도 되겠지? 그럼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P부터 하자. not P부터 하자. not P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지. 그 다음 Q는 3에서 K까지인데 K가 한 요쯤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이제 얘 중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제 이게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요 영역 때문에 거짓이 된다라는 거고 요 영역 안에 누구만 들어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만 들어가 있고 0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텐데 여기에 등호를 붙일지 안 붙일지도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등호를 어떻게 붙이면 될까? 여기가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돼 안 돼? 마이너스 1이라면 관례의 집합에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안 되고 이쪽에 등호를 붙여도 괜찮겠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등호는 그냥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형 5번 요거 빼고 됐어? 사실 이제 요거 빼고 다른 게 있었어도 요거 생각하면은 나머지도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유형 8번 29번은 말이 이런 거야. K-3부터 X가 K까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이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건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진짜 요만큼만 들어가 있어도 된다는 소리니까 2에서 7까지를 내가 색칠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어떻게만 존재해도 돼? K-3, K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K-3, K가 뭐냐?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있다라는 건 2가 뭐보다 작다라는 거야? K보다 작다라는 거고 이렇게 있다라는 건 K-3 누구보다 작다라는 거야? 7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K가 10보다 작아야 되고 K가 2보다는 커야 되겠지. 됐어? 그럼 그때 뭐 확인해주면 돼? 등호 확인해주면 되지? 등호 확인해주면 되는데 이제 K값이 만약에 2랑 같으면 K값이 2랑 같으면 여긴 색칠이어야 되는데 여긴 색칠이 안 되겠으니까 겹칠 수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얘네들의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을 구한 셈이 되는데? 이러면은 전체 집합이 될 텐데. 좀 찝찝하긴 한데 답에서 K가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는데 근데 이제 명확하게는 어떤 실수 X 얘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 이상 7 이하이다 가참이 되려 요거는 좀 미묘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또는이면은
그리고여야 되는데. 일단 넘어오자. 이거는. 어제도 설명할 때 이상한 걸 왜 물어봤지? 아무튼 얘는 일단은 이렇게 잠깐 넘어가 보고 어쨌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면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안에 어찌됐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다시 할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 또는 이거가 아니라 옮긴다고 생각을 하죠. k-3부터 k까지 k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k가 2보다 클 때부터 k-3이 7보다 작을 때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는 이런 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깔끔해.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저 구간을 그냥 옮겨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것보다는 이제 어떤 의미만 잘 생각하면 돼. 모든이 아니라 이런 게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다른 거. 유형 8번 다른 건 괜찮아? 28번? 부정이 참일 때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얘를 부정해봐. 봐봐 하준아, 야 어떤 x 중에는 얘를 0보다 작게 만드는 애가 있어 라고 하면 네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그치? 아니요 모두 다 0 이상이 돼요 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이 0 이상이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접하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판별식이 0인 거니까 판별식이 0 이하다 라고 해야 되겠지? 또 유형 8번에서 다른 거는? 괜찮아? 넘어갈게. 내 변에 있어? 유형 13번. 다시 46번은 조건들을 잘 정리를 해봐. P라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면 얘는 A도 0이고 B도 0이다지.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인수분해라면 A 곱하기 A-B가 0인 거니까 얘는 A는 0 또는 A랑 B랑 같다인 거고, R이라는 조건은 A 3승은 B 3승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D제곱 얘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실수 조건 하에서는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 얘는 항상 0 이상 얘 0이 될 수 있어. A는 0이고 B는 0일 때. 근데 어차피 그거는 A랑 B랑 같은 상황에 포함이 되니까 A는 B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제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 기억부터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얘를 확인하라는 건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야, 근데 P에 있는 모든 원소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보면 얘는 0,0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0,0이 여기 안에 있어 없어? A랑 B랑 같을 때 중에 한 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다 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고, 얘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Q?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R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겠네. 여기는 A는 B도 있고 A는 0일 때도 있으니까 A는 B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 그럼 B가 P2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건 P2고면 P 교집합 R이 결국 Q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 요거 확인하라는 거지. 얘만 이제 진리집합으로 쓰긴 했는데 너희 P교집합 R은 뭐야? P교집합 R이 그냥 0,0이지? P교집합 R이 결국 뭐일 거야? 그냥 P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냐 우리 기억에서 확인했으니까 얘도 맞겠지. 뭐야? 아 P로 충분 조건이냐고? P로 충분 조건이면은 얘네들이 같냐고 확인하는 거구나. 근데 같지는 않지? P랑 Q랑 같아? Q가 압도적으로 많지? 얘는 0,0 말고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비영리. 또 다른 거
여기 없으면은 이게 유형 23번 82번? 그 앞에는 없어? 너네 78 이런 거 괜찮아? 괜찮아? 오씨 뭐지? 82번 기본적으로 루트 x제곱을 너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루트 x제곱은 항상 절대값 x야. 그러니까 절대값 x가 x다 라는 건 x의 범위가 0 이상이다인데 문제에서 지금 x는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지워주고 그럼 양수 조건이 있을 때 x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분의 16x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산술계열 써줄 거고 얘를 통분을 해서 써보면 x제곱분의 x분의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막상 얘네 둘 곱해보면 x도 사라지고 x제곱 더하기 4도 사라지지. 그러니까 산술계열 써보면 얘는 2 루트 5보다 큰 거야 2개의 곱인 16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는 5 이상이다 8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또 83번 83번도 결국 이런 거야. 산술기하가 원래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상이다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일정한 합이 주어지거나 일정한 곱이 주어졌을 때 이 부등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용을 하면 되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단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얘는 최대값을 갖고 얘는 최소값을 가질 때지.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평균을 내는 두 값이 같을 때. 무조건 A랑 B랑 같을 때가 아니라 평균을 내는 두 값이 같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같아지고 그때 최대 최소가 발생한다. 그게 기본. 그럼 그때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저기 문제로 주어진 2a 더하기 b분의 1이랑 2b 더하기 a분의 1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4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 세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가능하다면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동시에 최소가 된다면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도 되지. 근데 반드시 동시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걸 사용을 할 수 없고 근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어차피 여기도 산술기하 쓰면은 얘는 최소값이 얼마니? 2루트 4지 얘도 최소값이 얼마니? 2루트 4지 얘는 최소값이 얼마니? 2루트 16이지 됐어? 근데 최소값이 언제 존재해? 평균을 내면 두 값이 같을 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를 평균을 냈지. 그럼 두 값이 같으려면 4a 4승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야? 루트 2분의 1. 선생님 음수는 왜 안 되나요? 양수 조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때의 b는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어야 되겠지. 그냥 이때는 얘네 둘이 같으려면 4a 제곱은 4b 제곱이어야 돼서 따라서 이때는 뭐랑 같아야 돼? a랑 b랑 같아야 되지. 선생님 a랑 마이너스 b가 같을 수는 없나요? 둘 다 부호가 같지?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a랑 b랑 같으면서 a가 루트 2분의 1이고 b가 루트 2분의 1일 수 있어? 있네. 그러니까 a가 루트 2분의 1이고 b가 루트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얘는 4고 얘가 4고 얘가 8이니까 최소값 얼마야? 16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됐어? 이게? 아니야. 너무 쉽다고. 여기서 혹시 또 다른 거 유형 23번에서 다른 거 없으면 그 뭐냐 유형 25번 아씨 유형 25번으로 갈게. 유형 25번 질문 89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봐.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두 번째 산술기하. 세 번째 그 외의 절대부등식. 뭐 네 번째는 판별식. 사실 2차 함수 할 때 써야 되는데 판별식도 있겠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결국 무언가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건 한 요 정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나오는 게 누구랑 누구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면 가능할 거고, 그다음 산술기야.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 대한 최대 최소가 나오잖아. 아무래도 길이에 대한 최대 최소면은 산술기하가 항상 양수 조건 하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데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길이 조건들이 나오면 산술기하를 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넓이의 최소, 뭐 길이의 최소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사실 그 문제들은 산술기하로도 해결이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89번을 보면 길이가 32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3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그럼 일단 뭐 하면 돼? 이 조그만 길이를 x, 요만큼 길이를 y라고 설정을 하면 x 몇 개? 6개. 그리고 y 몇 개? 4개. 이렇게 더했더니 몇이래? 32. 그럼 약분해서 정리하면 3x 더하기 2y의 값이 1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지 일단. 됐어? 그럼 얘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면 3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면 결국 3xy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얘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겠지. 산술기하를 쓰면 3x 더하기 2y는 뭐 이상이야? 2 루트 6xy 이상인 거지. 근데 얘가 몇이야? 16이니까 이랑 약분하면 여기가 8이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88에 64는 몇 이상이야? 6xy 이상인데 내가 3xy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니까 몇을만 약분해? 2로만 약분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진 식을 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쓰든, 사실 여기서 y는 16-3x를 2로 나눈 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풀어도 돼. 근데 뭐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보라고 했으니 그냥 무지성으로 산술기하를 써봐도 된다는 얘기야.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길이가 양수인 게 주어졌을 때. 또 다른 거 90? 오씨. 그럼 그냥 4개 다 할게 이거. 80도 90은 예상이 없었어.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선생님 산술기하 까먹었어요, 산술기하 하나도 몰라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냥 산술기하는 이거 공식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는 맞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6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이때 우리가 미지수 설정을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를 x, 여기를 y. 그럼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다를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x랑 y가 지금 양수거든? x랑 y가 양수니까 우리가 무지성으로 이거 가지고 산술기에 써도 돼. 얘는 2 루트 x제곱 y제곱 이상. 근데 어차피 x랑 y가 길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2xy라고 쓸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얘를 지우고 36이라고 쓰면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 xy는 몇 이하야? 18 이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일단은 무지성으로 한번 써봤어. 물론 얘가 쓸모가 있겠지. 그럼 그때 뭐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그럼 넓이라는 건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2xy지. 그럼 2x 곱하기 y가 최대일 때, 2x 곱하기 y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그치, 최대일 때 요 값은 36이다 라고 하는데, 최대일 때라는 건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지.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누구랑 같을 때였어? 평균 낸 애들이 같을 때.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인데, 따라서 x랑 y랑 같을 때니까 얼마씩이야? 둘 다. 얘가 2x제곱은 36이 될 테니까 3루트 2. 됐어? 그럼 둘레는 구하면 되지 그냥? 3루트 2, 3루트 2. 이거 정리
정리한 게 있어. 91번은 쓰기. 91번은 이렇게 돼. 얘들아 91번 보자. 91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가 없으니까 내가 미지수 설정을 한 거고,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 얘네들을 만들 때 비용은 밑면의 비용이 옆면의 비용의 2배래. 거기 뭐 절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걸 좀 각색해서 이렇게 2배래. 그러니까 1당 면적 1당 가격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밑면은 어떻게 돼? 아래랑 위랑 다 합쳐서 밑면인 거지. 밑면은 2K에다가 뭐 곱하면 돼? 2A. 이게 총 비용이지. 즉 밑면의 넓이가 요만큼이고 1당 가격을 내가 2K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옆면은 1당 가격이 K이고 옆면은 요 면적은 AB지. AB도 몇 개야? 2개. 어디냐? 그 다음 여기는 B지. B도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때 상자를 만드는 비용이 최소일 때 상자를 만드는 비용은 결국 얘네랑 얘네를 뭐 해야 돼? 더해야지. 비용 얘랑 얘 더한 게 전체 비용이잖아. 그럼 몇을 묶을 수 있냐면 내가 2K로 묶어볼 수 있어. 2K로 묶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 2A 더하기 AB 더하기 B.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요 값은 가격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값만 최소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어? 부피가 8이래. 그러니까 1이랑 A랑 B랑 곱했더니 8이래.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인 거야? 8이다. 요게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A 곱하기 B가 8인 상황이니까 여기를 8로 바꾸면 누구만 최소면 돼? 결국 2A 플러스 B가 언제 최소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 그럼 2A 플러스 B는 언제 최소야? 2A 플러스 B는 뭐 이상이야? 2 루트 2AB 이상 뭐 이렇게 되지. 근데 계속 언제 최소냐고 묻는 거니까 결국 이건 등호성립 조건을 활용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등호성립 조건은 누구랑 같을 때야? 평균을 누구랑 누가 냈어? 2A랑 B가 냈으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지? 그럼 B가 2A일 때니까 A 값이 몇일 때? 2일 때. 그럼 그때 B 값은 몇이야? 4가 되겠지? 그럼 그때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4 하고 끝내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등호성립 조건이 중요하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동사. 중생 목소리잖아. 지금 문제에서 92번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BOC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X절편, Y절편 충분히 구해줄 수 있지? X절편은 몇이야?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는 B.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너 이럴 거야? 가로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아니 오른쪽 왼쪽 여기서 또 당해? 진짜 아닐까? 2분의 2분의 A이지? 2분의 AB 미지수를 이렇게 얌전히 주면은 좋은데 어쨌든 2분의 A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 직선 위의 점 마이너스 4,2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A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분의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A분의 4 더하기 B분의 2의 값이 1이다. 이게 주어져 있지. 그럼 여기 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뭐 한번 써봐? 산술기 한번 써봐. 얘는 몇 이상이야? 2 루트 AB분의 8 이상이지?
근데 요 값이 1이잖아 지금. 그럼 2분의 1 2로 나누고 양변 제곱하면 4분의 1은 뭐 이상? AB분의 8 이상. AB는 뭐 이상? 2 이상. 끝. 그래서 얘 최대값은 얼마? 아니 최소값은 얼마? 뭐야? 너 뭐야? 아이씨 48이 30이잖아. 최소값은 16.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왜? 너 뭐? 아까 산술기하는 언제 써요? 몰라 나도. 일단 써봐. 최대 최소 구할 때. 너 2차 함수 2차식 최대 최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완전 제곱식 만들고 구하잖아. 그냥 그렇듯이 산술기하도 한 번씩 써봐라. 뭐 그런 거지. 유형 5번에 16번? 16번? 봐봐. P 이면 Q 또는 P 이면 Q 또는 나다리다 이거지? 그럼 얘가 거짓이면 보이려면 P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겠어? Q 합집합 아래 여집합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지. 네가 해야 될 게 뭐야? 근데 질문 잘한 것 같아. 연상한 것만 하자. 어디 있어? P 차집합, Q 합집합, 아래 여집합. 얘겠지? 그게 없지? 그럼 연상을 해야 되지. 차집합 대신에 뭐 써?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거 써주면 되지. 그럼 Q 합집합, 아래 여집합이 될 거고. 얘를 등호동 법칙을 써주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교환 법칙을 써주면 R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잠깐만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여기가 교집합, 여집합이 있으니까 여기를 R 차집합 Q 이렇게 한번 써줄 수 있지. 보기 있어 없어? 없지. 그래 내가 방금 욕했지. 그 다음 여기서 드모론 법칙을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 P 교집합, R 합집합, 아니지 R의 여집합 합집합, Q 얘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P 차집합. 뭐? 그러네. 그럼 왜 답이 없어? 있어. 봐봐. 여기가 지금 교집합이잖아. 그럼 내가 순서를 맘대로 바꿔도 되나? 순서를 맘대로 바꿔도 되지. 된다고 해줘. 그럼 좀 이렇게 예쁘게 얘를 P 교집합, R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가 교집합, 여집합이 보이니까 뭐라고 바꿔도 돼? P 교집합, R 차집합, Q 얘는 있지 보기에 있어. 뭐 다른 의미는 없었고 여기가 연산 법칙 얼마나 까먹었을까 체크 한번 한다 쳐 그냥. 지금 연산 법칙 다 따라올 수 있었어? 드모르간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거? 그래서 저번 따라 몰라 여긴 문제대가 아니야. 일단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유형이 아니라 그거잖아. 그냥 페이지잖아. 유리함수 그 페이지 80페이지. 얘들아 유리함수 80페이지에 질문할 거 있어? 81
81, 오. 82, 68, 68번 집합 A는 결국 무리함수 위의 점인 거고, 그치? 그다음 집합 B는 직선 위의 점인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때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무슨 소리야 이게? 유리함수 위의 점과 직선 위의 점이 직선 위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지. 공집합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봐야 돼? 연립해서 판별식 이질을 하면 안 되고, 뭐 해봐야 돼? 뭐 해봐야 돼? 아, 그래프 그려봐야지. 그 단순한 걸? 그러니까 이거 뭐 유리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y는 그래도 제 그래프 그린다는 소리 한 거지 그거. 그치. 이렇게 됐으니까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정근사의 방정식이 x는 0과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직선은 계속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0,-2를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그럼 그 뒤로는 우리가 관찰하면 끝이야. 기울기를 돌려. 그러니까 기울기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a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a지. 기울기를 돌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일 때 교점 생겨 안 생겨? 교점 생겨 안 생겨? 있지. 교점 있지. 교점 있지. 양수일 때 계속 교점 있지. 그러다 언제 교점이 없기 시작해? 0일 때 교점이 없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다시 음수일 때는 있어 없어 계속? 없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 이하여야 돼? 0 이하여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가 0 이상이다. 니네 이거 판별식은 얘들아 너희가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 판별식을 아예 쓰면 안 돼? 판별식을 써야 돼. 판별식은 언제만 쓰는 거야? 판별식은 언제만 쓰는 거야? 접할 때만 쓰는 거야. 그럼 그 나머지는 항상 관찰이야. 무조건 항상 판별식은 접할 때만 쓰는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직선이 얘기가 나오잖아.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얘기가 나오잖아. 제발 무지성으로 판별식이요 이러지 말고 판별식은 언제만 쓰는 거야? 접할 때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내가 썼어 안 썼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관찰하고 끝났지. 그러니까 이렇게 꽁으로 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관찰을 하면. 그러니까 판별식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서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에서는 판별식은 접할 때만 쓴다. 나머지 상황은 무조건 다 관찰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다음. 너네 70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70번) 하고 유형 21번도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 유형 21번을 너가 다 풀었더라도 들을 얘기가 있어. 70번은 일단은 지금 너희가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요 범위 안에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 일단 내가 여기부터 해석을 하고 여기를 해석을 할게. 그럼 1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요 직선이 요 범위 안에서 얘보다 항상 어디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3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6 이렇게니까 이렇게 해주고 x는 마이너스 2, y는 3. 근데 x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니까 내가 왼쪽은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왼쪽은 굳이 그릴 필요 없지. 그럼 오른쪽만 이렇게 쓱 그리고 쓱 그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자르면 돼? 1에서 4까지만 자르면 되지. 근데 1, 몇이야?
1,5 됐지? 그치? 1,5 그 다음 4, 몇이야? 4 그렇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래프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누구랑 비교? 얘랑 비교? 얘는 뭐야? 0,2를 지나는 직선이지. 0,2 어딨니?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관찰을 하는 거야.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음수인 거 괜찮지? 기울기가 음수일 땐 다 괜찮지? 다 계속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기울기가 커질 수 있어? 4,4를 지날 때까지 기울기가 커질 수 있지. 그러니까 A의 최대는 언제야? 4,4를 지날 때 직선이 됐어? A의 최대값은 직선이 4,4를 지날 때. 선생님 여기까지는 왜 못 오나요? 라는 질문이지 지금 재경아. 얘는 얘보다 항상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얘가 더 큰데? 오케이? 그럼 반대쪽은 이제 또 쉽지. 반대쪽은 이번에 얘보다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엄청 클 때는 상관없지. 요 범위 내에서 보면은 직선이 항상 위에 있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어? 1,5를 지날 때까지 작아질 수 있으니까 B의 최소는 어디를 지날 때? 1,5를 지날 때까지 작아질 수 있는데 문제에서 A-B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는 A의 최대를 구하고 B의 최소를 구하면 되지. 됐어?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거 다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나 얘기했어 분명히. 이제 이거 다 양수로 써온 새끼들이. 그 다음에 이제 70번이에요. 유형 21번 쪽은 다른 얘기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유리함수가 내가 그린 게 x축 y축이 아니라 아니다 x축 y축 하래. x축 y축. 그럼 얘가 y는 x분의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렸다라고 쳐봐.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점을 아무렇게나 두 개를 잡을 거야. 아무렇게나 두 개를 잡았을 때 여기 뭐가 만들어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지 내가. 그럼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의 좌표를 내가 P, Q라고 하고 여기의 좌표를 M, N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이 사각형의 넓이는? M 곱하기 N이지. 이 사각형의 넓이는 P 곱하기 Q지. 그러면 봐봐. M 곱하기 N이 여기 위에 점이니까 뭐가 성립해? N은 N분의 A가 성립하니까 따라서 M 곱하기 N은 몇이야? A지. 그럼 P, Q도 여기 위에 점이니까 Q는 P분의 A가 성립하니까 따라서 P 곱하기 Q도 뭐야? A지. 무슨 소리야? 여기 위에 어느 점을 잡던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 넓이는 항상 몇이야? 이거지. 그럼 얘를 조금 확장을 해서 내가 이번에 그린 건 뭐야? 점근선. 그럼 얘가 y는 x-p분의 k 더하기 q야. 그럼 여기 위에 아무렇게나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럼 얘의 넓이는 몇일까? k. 오케이? 항상 반비례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 x랑 y랑 곱하면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가 직사각형 넓이로 보여지는 거고, 니들 이거 중1 때 센 C단계에서 했어. 중1 때 센 C단계에 있어 이거. 진짜로. 재홍이 기억나지? 진짜야. 중1 센 C단계에 있어. 아니 안 한 거 같지 너네?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야 너네 71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73번부터 할게. 73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렇게나 점이 잡혀 있어.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아무렇게나 점이 잡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얘가 y는 x분의 10이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체크하고 시작해야 돼? 요 사각형 넓이 얼마? 10. 요 사각형 넓이 얼마? 10. 그럼 이제 나는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미지수 설정을 할 거야. 여기를 이제 내가 a, a분의 10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그러면 a, 0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좌표를 내가 b, b분의 10이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는 0, b분의 10이 되겠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거 곱하고 2로 나누면 되지? 몇이야? 쉬워. 마이너스 2, 이래야 좀 편하니까. 그럼 요 삼각형 넓이 얼마야? a분의 5b지? 요 삼각형 넓이 a분의 5b지? 왜? 그냥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뭐야? 요 삼각형 넓이는 b분의 5a겠지? 그럼 요거 합의 추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못 쓰면 돼? 산술기하 써주면 2루트 25. 그래서 얘 추수값은 얼마야? 10이겠지? 얘네 둘 더한 게 10이고 얘네 둘 더한 10이니까 전체 추수값은 3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그럼 74번은 너네가 74번은 그 무엇이냐? A의 좌표 하나만 설정하고 나머지 넓이 이렇게 구해보면은 돼. 근데 미지수가 A랑 K 두 개잖아. 그렇게 되면 근데 A가 사라져. 계산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편할 거고. 71번도 산술기하를 결국 활용하는 문제인데 한 번만 해보자. 이거는 얘들아 71번이랑 72번이랑 문제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71번은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하는 걸로 나와 있고 쟤는 둘레로 나와 있지? 그럼 71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 잘 봐봐. 길이 관련된 문제가 나와. 길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평행이동을 하는 게 유리해. 지금 71번 문제도 사실 정근선에다 내렸잖아 지금. 그치? 72번도 정근선에다 내린 거잖아 수선의 발을. 그러니까 정근선에다 내렸을 때는 평행이동을 하는 게 편해. 특히 길이 관련돼서는 좌표를 직접 구하세요 하면은 평행이동 함부로 시키면 더 복잡해지지. 근데 길이 관련돼서는 평행이동돼도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그냥 71번을 y는 x분의 4라고 두고 생각을 하려고. x분의 4라고 뒀을 때 수선의 발 내렸지? 그럼 내가 여기를 p분의 4 그럼 여기는 p,0 여기는 0, p분의 4 이렇게 넣을 수 있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건 뭐야 그냥? p 더하기 p분의 4잖아. 얘의 최소값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2루트 4고 4다. 근데 이제 평행이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있지. 평행이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는 뭐야? 수선의 발을 x축, y축에다 내렸을 때 정근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72번은 x축, y축에 내린 게 아니라 정근선에다 내려서 문제가 안 되는데 71번은 x축, y축에다 내리면 너희가 조금 복잡하게 해야 되겠지? 그럼 71번은 내가 x축, y축에 내린 걸로 문제를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 잘 들어봐. 아니, 문제를 바꿀게.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y는 3이라서 여기 y는 x-2분의 3 더하기 3 4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을 때 이 유리함수 비례점 근데 유리함수 비례점인데 x값이 2보다 큰 점 여기서 이번에 x축과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랬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는 p,2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p,0 여기는 0, p-2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랬을 때 이 길이는 얼마야? p-2분의 4 더하기 3이지. 이 길이는 얼마야? p지.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를 p-2 더하기 5로 바꾸고 얘의 최소값 구하면 얼마야? 2루트 4 그럼 얘가 4니까 5까지 더해서 전체 최소값은 9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식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 수선의 발 좌표 구하고 너희가 길이 잘 구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긴 끝. 뒤로
뒤에 질문 있는 거. 어? 78번 안 돼. 78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이기호가 두려우면 안 돼. 얘는 의미가 뭐야? 2를 한 번 넣었을 때 함수값. F12는 뭐야? 2를 10번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계속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저거는. 노가다 하면 규칙이 없는데 너한테 풀려고 할까? 아니, 규칙이 무조건 있어. 그리고 유리함수의 얘들아, 그리고 그 밑에 걸로 정리 한 번만 합시다. 네. 얘들아 봐봐. 유리함수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점근선과 함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칭 얘기가 나와. 얘들아 제발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유리함수의 대칭 얘기는 두 가지밖에 못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얘기,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 얘기. 이거 두 개밖에 안 해. 이거 두 개 외에 나오지도 않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너희가 결국 대칭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점근선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칭 얘기 나오면 너희한테 점근선을 주거나 점근선을 구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너희가 그거부터 구하고 시작하면 돼. 그래서 이제 82번 같은 걸 보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가 나왔지. 그럼 저 두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쟤네 둘 연립하면 뭐가 나와?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지.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3,-1이라고 나오거든? 그럼 얘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몇일까? 마이너스 1,3이겠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그럼 역함수는 또 어디에 대해 대칭이야? 요 마이너스 1,3에 대해 대칭이고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라는 걸 구하라는 거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역함수 관련해서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야? f에다가 a를 넣었을 때 b다 라는 거는 f의 역함수에다가는 b를 넣었을 때 a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 조건이 주어지면 항상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너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때는 항상 누구와의 교점을 구해?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지. 됐어?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역함수라고 직접 주지도 않아. 역함수라고 직접 주지도 않고 어떻게 줘? 어떠한 함수와 어떠한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상등함수가 나왔습니다 라고 주면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F랑 G는 무슨 함수다? 서로 역함수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F랑 합성했더니 상등함수가 나오면 이거는 F는 자기 자신의 역함수랑 똑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fx는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 fx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지. 자, 기울기가 몇인 직선? 1인 직선. 그럼 만약에 유리함수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그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해석하면 돼?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됐어? 끝. 방금 그 23번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았어. 그러니까 79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fx의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해석해야 돼?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80번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고 너희가 점근선의 교점만 비교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숫자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저기 위에 있는 공식 외워서 써도 되고. 그 다음 81번은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1,2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지 하나. 그 다음에 역함수가 마이너스 1,2 지나니까 원래 함수는 어디를 지나? 2,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그거 하나 또 대입하면 끝이지. 그 다음 유형 24번의 84번의 저 표현은 또 무슨 표현이라고? f 합성 gx가 x라는 무슨 표현이라고?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는 표현이라고. 봐봐. 봐봐. 너희가 역함수를 나는 공식을 못 외워서 모르겠어.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있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gx가 f의 역함수래. gx가 f의 역함수일 때 g 합성 g2의 값을 구하라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일까? 뭐 역함수 구해도 되지 사실. 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하기 너무 쉬우니까.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 얘를 일단 어떻게 바꿔? 3 더하기 x-1분의 뭐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의 역함수는 정근선이 1이랑 3이잖아. 바꿔. x-3분의 k값 그대로 플러스 1. 얘가 역함수지? 얘가 gx란 소리야.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역함수는 이렇게 구해도 돼. y는 x-1분의 3x-6이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꿔. 이렇게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곱해 xy-x는 3y-6이다. 그럼 나는 y는 꼴이 필요하니까 y를 한쪽에 몰아. 그럼 y를 묶고 x-3은 x-6 이렇게 될 거고 나누면 x-3분의 x-6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우리가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도 있지? g2의 값을 k라고 두면 fk는 몇이야? 2지. 그러니까 k-1분의 3k-6이 2가 나오는 k값을 찾고 그럼 그 k값이 뭐가 나왔다 쳐? 그럼 다시 g 머시기는 뭐 t라고 두고 ft는 머시기가 나오는 t값을 찾아도 되겠지? 근데 이건 일반 함수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게 더 편해. 근데 유리함수는 솔직히 역함수 구하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유리함수는 웬만하면 역함수 구해서 하시고 일단 얘는 끝. 그럼 3-2 3-2 질문해봐. 나 모르겠어. 아니 너희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한 10개 정도 해줄 생각이었거든? 근데 너희가 오답이 너무 적어서 너희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물어봐. 419번? 봐봐. (419번에서) 지금 34도와 20도? 여기가 34도인가? 여기 무슨 값? 중심값.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2x. 여기 무슨 값?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x. 근데 요 각이랑 요 각은 막속지각으로 같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것과 얘네 둘 더한 것이 같겠지. 다음 420번. 지금 여기 원주각이 74도라고 중심각이 74도라고 주어졌지. 그럼 얘 원주각을 찾으려면 이렇게 선 하나는 그어야겠다. 그럼 얘 원주각이 여기가 37도라고 주어져 있지. 됐어? 그 다음 얘 중심각이 몇 도라고 주어져 있어? 중심각이 26도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 원주각 어디니? 여기에 지금 13도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여기가 13도고 여기가 37도면 여기 몇 도야? 24도지. 외곽. 다른 거 444번? 자, 원이 있어. 지름이 있어. 이렇게 그어서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대.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지름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이 몇 도? 45도. 그리고 문제에서 뭐가 그어져 있냐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렇게 그어져 있고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지 지금. 그러면 일단은 얘가 지름이니까 우리는 이걸 연결하고 무슨 표시해야 돼? 수직 표시 꼭 해줘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같은 각들이 좀 보일 거야. 여기도 얘랑 같은 원주각으로서 동그라미. 여기는 얘랑 같은 원주각으로서 동그라미. 그치? 그 다음 평행 조건은 어떻게 써먹어? 역각.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그럼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 요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 3, 3루트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기본 행동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준 거야 저거는. 알겠지? 끝. 수다 때문에 쉬는 시간에 다 고칠 수 있겠지 너네?